오늘은 SMC 내시경 교육 120%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쉬프레전트 선생님들 그리고 펠로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교육 프로그램 120% 활용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내시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오래전에 2010년에 제가 하와이에 PBL 교육을 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교육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티칭 툴은 타임 이피션트 해야 된다. 타임 이피션트 해야 된다. 그리고 러닝을 디스트리뷰트 해야 된다. 그리고 액츄얼 컨택트 타임 넘어서도 러닝이 계속되도록 해라. 이게 그 하와이 PBL 교육의 철학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자. 이제 이런 게 PBR의 팁이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저의 교육 철학하고는 정반대구나. 저의 교육 철학은 컨택트 타임을 최대한으로 늘려가지고 컨택트 타임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떠먹이기, 주입식 교육, 알 때까지 계속 주입한다. 이게 이제 제 교육 철학인데 PBL하고는 영 다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고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주입식 교육이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1년간 열심히 주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서당에 보면은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익스피어리언스드 티처가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반복 주입 학습,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체벌을 동반한 이런 교육을 해왔는데 이 모델이 매우 좋은 모델이고요. 한 가지 빼고 이 체벌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교육 방식은 서당식 방식입니다. 서당식.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병원이 위치하는 일원동이 왜 일원동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여기에 일원향교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향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향교였거든요. 그래서 일원향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교육의 뿌리가 깊은 땅이에요. 그래서 일원향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원 내시경 교실, 다른 내시경 연구소에서는 향교 스타일로, 서당 스타일로 이렇게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엔도스코피 교육이 오픈 에듀케이션입니다. 오픈. 이거는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소화기내과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이게 우리 개념인데요. 실제로 내시경 교육을 한 1년 내지 2년 마치고 나가시는 펠로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보고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여준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위내시경 목 넘기기가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이 어렵고 폴리펙토미가 어렵지만 결국은 나갈 때쯤 되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위내시경 병소를 보고 어떻게 조직 검사하고 진단을 어떻게 붙이고 술기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진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위내시경은 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대장 내시경은 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이 술기 부분은 빨리 극복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함께 질병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를 가르칠 건가? 전문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만 가르친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선생님들을 가르친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옵션이 아니고 오른쪽 원하면 누구나 가르친다.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내과 전공이 모두 소화기 내과가 아닌 전공이 모두 내시경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과뿐만이 아니고 가정의학과, 외과도 내시경을 원하는 사람이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배우지 않고도 합니다. 잘못하는 걸 방치할 수 없고요. 하겠다는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내시경 학계에서
왕따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즐거운 왕따로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방식은 두세 번 보고 그냥 해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보통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하고 100문제 이상의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한 다음에 교수가 직접 지도하는 북 리딩,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클리니컬 옵저베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감독하에 시술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시경 교육은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한 3달 정도의 풀타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시작한다라는 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에듀케이션 기간이 짧고 그리고 3시간의 풀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3월달 한 달은 이제 풀타임 옵저베이션 하는 거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경우는. 하지만 3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2달 분량을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하신 겁니다. 박스 시뮬레이션,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그래서 2달 분량은 사전 공부 및 독학으로 아니면 주간,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분량은 3월달에 하고 4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시뮬레이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박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내시경 교육을 해보면은요, 무척 답답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 내시경하는 거 와서 보면은요, 한 5분 정도도 배울 게 있어요. 환자가 왼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누워서 하는구나. 좀 트름을 하시는구나. 침도 제법 나네. 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냥 화면이 막 보이지만 얻는 인포메이션 하나도 없는 거죠. 한 달 내내 서 있으면은요, 주로는 뒤에서 교수 몰래 카톡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시경의 원리나 정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시경 화면만 보는 것은 큰 곤욕이었다.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박스 시뮬레이터를 하고 나면 옵저베이션도 훨씬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들도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훨씬 재밌어지는 거죠.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2005년도에 어느 542 부스에 가서 이렇게 그 박스 시뮬레이터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에 300만 원을 들여서 하나를 샀습니다. 300만 원을 사가지고 아직까지 저걸 사용하고 있고요. 구형 시뮬레이터 아직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신형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당 850만 원 하는데요. 내과 과장님이 하나 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수련팀에서 4개를 사줘가지고 현재 5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콜론도 5개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게 내과계 소화기 술기 교실이고요. H스쿨, 핸즈온 스쿨입니다. 핸즈온 스쿨이고요.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하고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아실 거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압도미널 울트라사운드 복부 초음파 교실을 열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콜박신, 이거는 사주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안 사줘가지고 아주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만간 구입이 되면은 콜박신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진료과나 전공에 상관없이 원내 의사들을 위한 내시경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술기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여러 진료과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난 11일 일원역 빌딩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소화기내과 이주행 교수의 내시경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일원 역사 9층에서 우리가 사골세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골세로 사는데 공간은 아주 좋습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는 가정의학과, 외과 등 내시경 비전문가에 의한 진단 내시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내시경 교육이 필요한 모든 분을 대상으로 진료과 무관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은 암 진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검사로
전공 진료과를 막론하고 술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자료의 자료예요. 개발실과 이주행 교수를 비롯한 소화기내과가 협력해 내시경 덱스와 박심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덱스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워크숍은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제 처음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내시경 사진에서 병소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는 기본 강의로 토의식 교육, 진단을 붙이는 내시경 건데 필수는 그 리포터가 체계적으로 잘못 구성되어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스 시뮬레이터 워크숍은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 실시되고 있는데요. 실제처럼 장비를 이용해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술기 교육입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약 6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3시간 동안은 기본 교육을 하고 나머지 3시간 동안에는 숙련될 때까지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위해 장비를 마련하는 준비 기간만 무려 8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주문을 했더니 4개월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리 오래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이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배워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서 외과 들어가서 4년차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술기의 여왕이 보고 있습니다. 술기를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세하게 외과 알려주시고 술기 하는 대회에서 방법까지 1등. 알려주셔서 더 재밌었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행 교수뿐만 아니라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2명이 실습 강사로 투입됐는데요. 조금 신세 땡겨보시겠어요? 이분은 땡기는 거 전문입니다. 계속 땡기라고 현재는 전문과에 상관없이 우리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외부 의사에게도 교육 기회를 내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대장 내시경과 초음파 월 1회 하고 있는데 우리 그쪽에서 월 2회 3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경 많이 텍스와 조교를 도와주시기 박시 바랍니다. 네, 더 조교 많은 알바비 의료진이 30만 원 보다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외과에서는 이런 복강경 술기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시경 술기 대회를 해서 이제 우리도 평가하고 이제 상을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병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은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법 좋은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했던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요. 컨퍼런스를 둘로 나눠서 점심을 주는 컨퍼런스하고 점심을 안 주는 컨퍼런스의 참석률을 비교했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래서 점심을 주는 컨퍼런스는 참석률이 높고 점심을 안 주는 컨퍼런스 참석률이 낮다는 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해낸 대목이고요. 연구고요. 그 제목은 If you feed them, they will come. 이런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철학으로서 우리 내시경 컨퍼런스 및 소화기 컨퍼런스에서 가장 치중하는 부분은 맛있는 점심 제공이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도 야간 학습을 하는데 이름은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푸시하고 땡김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굳이 1년간, 2년간 사정없이 많이 주입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먹고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도투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내과 소화기학회에서 한번 강의해 달라고 해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가 20년째입니다. 1999년도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모양과 형태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버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메일로 이제 스팸 비슷하게 계속해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의 모습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04년인지 5년인지 매월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한 SMC인을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SMC 이 사람. 올해 마지막 SMC 이 사람의 주인공은 2005년 하반기 SMC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입니다.
건강 4층 내시경실에 가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준행 교수는 진료와 시술이 없는 날에도 내시경실을 자주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환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최선의 흥미로운 증명화 때문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명화 사진들은 본인의 연구자를 뿐만 아니라 웹하드와 심들을 통해서 내과의 전공의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연구하고 공부하는 소화기 내과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전공의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젊은 스텝이다 보니까 접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 이 점 때문에 전공의들이 저를 평가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행 교수가 전공의들을 위해 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내시경실 내 회의실에는 이준행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가 열리고 내시경 집담회, 병리 집담회 등 증명과 최신 정보를 나누는 미니 렉처들을 수시로 마련해 전공의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곤 합니다. 피교육자를 감동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와 그리고 가장 올가나이즈 잘된 자료를 이제 항상 보여주시고 피교육자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항상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신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신 정보와 지식, 기법을 연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준행 교수. 전공의들이 말하는 이준행 교수의 최고 장점은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자료와 정보들을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픈 에듀케이션,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스팸메일이라고 하는데 그 싱글로 엄청난 양의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메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저희가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해서 이재생님이 해줬습니다. 자신의 환자를 돌보기에도 모자란 시간. 이준행 교수는 짬짬이 시간을 마련해 소화기 내과의 웹하드를 운영하고 소화기의 질환에 대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문 자료를 공개하며 싱글을 이용해 전공의들과 증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전공의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공의들과 보다 많은 대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직접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나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 그리고 관련 의료계의 업그레이드를 꿈꾸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준행 교수. SMC 최우수 교수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모두를 이끌어주는 변차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러닝을 하다가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에서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땡큐 레터들이 옵니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떤 분이 이게 지금 대학병원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이제 내장에서 긴 기생충을 발견하셨는데요. 보면 기생충 반복 학습 덕분에 제가 명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지 금방 알았던 거죠.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런 기생충 발견되면 내시경 의사들은 매우 챌린징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긴 기생충 뽑느냐가 이게 이제 경진대회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쉽게도 당기다가 중간에 끊어져 좀 아쉽지만 1m 50cm를 뽑았다. 이제 이런 하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었던 그런 기생충 증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무차별 반복형 주입식 교육 자료를 계속 보내겠다라는 걸로 답변을 했던 기억이고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엔도투데이 보는 시간은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신이 이제 엔도투데이 어느 정도 읽어보느냐, 절반 이상 읽어보고요. 내과 레지던트들은 더 많이 읽어보고 임상강 50% 이상 읽어보시는 분들 임상강사 스태프들 읽어보시고요. 배운 지식은 뭐 이런 자주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조사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분 결국은 무기명으로 조사해가지고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처음 듣는 이런 답변이었는데 아마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서베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반응용 웹
핸드폰에서 보이는 식으로 바꿨고요. 유튜브와 아프리카 이 사장이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아프리카를 이용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블로그 형태로 전환해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특장점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고 이런 정도가 저희 내용이고요. 초락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단순하고 저렴한 환자 중심의 이상적 내시경 검사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주입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엔도투데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인데요. 교수의 삶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교육, 진료, 연구를 해야 되고요. 행정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들은 이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병원의 요구를 적절히 대응하거나 요청하는 걸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환자안전팀에서 한 6년간 팀장을 해보았는데요. 해봤더니 어떤 식으로 해야지 병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 좀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꼭 행정에 참여하시도록 저희 수동합니다. 보통 교수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진료만 왕창 하고 나머지는 못한 이런 방식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런 모습인 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인데 간혹 이런 교수님도 계세요. 간혹 여러분 누구 떠오르시죠? 이런 교수님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어떤 분은 원장 트라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장 트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장 트라이 해서 되는데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돼요. 원래 내과 의사인데 그 중에서 소화기고 그 중에서 위장관, 그 중에서 상부위장관, 그 중에서 식도는 민양훈 교수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 중에서 위암만 제거하고요. 위암 중에 진행성 위암은 외과, 조기 위암은 내과에서 조기 위암 되고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정막함에 내시경 절제술 하는 사람이 이런 울트라 슈퍼 스페셜리스트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저는 호모 ESD쿠스, ESD를 하는 인간, 이거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닉네임입니다. 호모 ESD쿠스, 저는 그걸 하지 않고 최소한 스톰막을 전문으로 하는 그냥 의사, 제너럴리스트, 스톰막 미저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한다는 거고요. 스페셜리스트로 살고 있지만 지향은 제너럴리스트다. 음지에서 살지만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행정 파트에서 이제 좀 잘린 관계로 갑자기 이렇게 그때를 계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육 부분을 좀 늘리고요. 진료는 계속 많이 하고 연구 조금 하고 행정하는데 하다 봤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 총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습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진료, 연구, 행정, 학회 사이의 밸런스, 선택 이런 게 이제 교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펠로의 삶은 비교적 단순해요. 펠로의 삶은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와 진료. 이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연구 부분을 얼마나 차지할 건가, 진료 부분을 얼마나 차지할 건가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균형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은 이거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성공이란 말이 없어요. The habit of highly effective person. 효과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성공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역이다. 잘못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이나 이펙티브나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Highly successful people 1. Make money. 돈을 벌어라. Make some more. 좀 더 벌어라. Make lots more money. 좀 엄청 많이 벌어라. 조금 더 벌어라. 돈을 계속 벌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6번은 Don't stop making money. 그 다음 7번은 repeat. 1에서 7.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돈은 뭐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말고 뭔가 좀 근사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료 근데 진료 부분만 얘기하면요, 결국은 질이 중요해요. 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질만 따져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질만 따지면은
외래 한 10명 정도 보고 싶어요. 10명. 맥시멈 20명. 맥시멈 20명 정도 보고 싶은 게 이제 외래 진료의 현실인데 대한민국 우리 병원의 모든 교수가 20명씩 진료를 보면은요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따져야 돼요. 그렇다고 양만 따지고 질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양과 질의 밸런스. 그래서 너무 질만 따지지도 마시고 너무 양도 따지지 마시고 그 중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당부는요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덩키가 아니라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매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인센티브와 처벌 이런 거 없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지 늘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의사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면 된다는 이 박정희식 그 개발 독재 시대의 한편으로서 제가 해봤더니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해도 안 되는 일 엄청 많아요. 안 돼요. 이런 헛생각 하지 마시고 정반대는요. 요거예요. 되면 한다. 이거 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되면 한다.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바람직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되게 하자. 되게 하자. 목표를 세우고 되게 하자.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목표를 찾고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가 아니고 내가 목표를 찾고 나의 방법으로 스스로 일을 하는 그런 자립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